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이야입니다. 추워요. 날이. 네, 옷도 이렇게 두껍게 입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주식시장의 천재 투자자들. 저는 솔직히요,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책의 그 메인에 써 있는 글을 보고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10인의 거장들에게 배우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투자 전략. 이 글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주식에 관심도 없고요. 저희 학원이 마포에 있거든요. 근데 마포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여의도예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원에 이제 수업을 받으러 오는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좀 주식을 할까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는데 했더니 제가 지도했던 애널리스트 분들은요, 저에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면은 주식 공부를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누가 이거 좋다더라 사봐 이런 얘기를 듣고서 결정을 한다거나, 그냥 돈을 벌고 싶은데 주식으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분께서, 제가 지도했던. 근데 또 이 책에 관심이 간 게 존 리라고 아시죠? 네. 이분 요새 굉장히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1억을 투자해서 굉장히 몇 억씩을 또 벌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나왔던 유키즈 온 더 블럭? 네, 여기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요새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데이비드 드레먼과 워린 버핏, 네,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웠는지 그걸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주식시장의 천재 투자자들, 이 책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식시장의 천재 투자자들. 데이비드 드레먼. 군중은 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윌리엄 알저. 데이비드 드레먼의 투자 전략, 투자 실적. 리퍼 분석회사에 따르면 드레먼의 캠퍼 드레먼 고수익 펀드는 1988년에서 1998년 10년간 동일 유형의 펀드 225개 가운데 최고 펀드로 평가받았다. 1998년 역발상 투자가 발간될 무렵 리퍼 분석회사의 자료 목록에 들어있는 3175개 펀드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한 펀드로도 평가되었다. 위험, 매우 낮다. 드레먼은 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바닥을 친 종목을 골랐다. 게다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배당이 큰 기업으로 골랐다. 투자 기간. 드레먼의 투자 기간은 2에서 8년이다. 기업이 2년 이내에 국면을 바꿔놓지 못하면 대개 매도했다. 노력. 중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데이비드 드레먼은 누구인가? 극단적인 역발상 투자자. 지금은 이미 전설적인 천재 투자자들의 특성 중 일치하는 부분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 반기를 든 역발상 투자자였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서로 사려고 달려들 때 천재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한다. 또 투자자들이 주식을 못 팔아서 안달할 때 그레이엄이나 네프 같은 천재 투자자는 이런 주식을 자세히 살펴본다. 시간이 가고 내키지 않는 것을 기꺼이 감수한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손에 쥔다. 키플리엉스 잡지가 일전에 기사로 다룬 적도 있지만 권위 있는 가치 투자 지형의 누군가가 극단적인 역발상 투자자로 통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도 아주 잘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극단적인 역발상 투자자 데이비드 드레머는 주식시장이라는 강물에서 누구 못지않게 헤엄을 잘 쳤다. 저술가이고 오랜 기간 포브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했으며 드레먼 투자운용사의 회장 겸 자산운용가로 활동해온 데이비드 드레먼은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에서 보석을 골라내는 믿기 힘든 성공 경력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펀드 평가회사인 리퍼 분석회사는 드레먼이 운용한 캠퍼 드레먼 고수익 펀드가 1988년에서 1998, 10년간 독일 유형의 펀드 225개 가운데 최고 펀드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1998년에는 리퍼 분식회사의 자료에 있는 3,175개 펀드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한 펀드로도 평가받았다. 소외주의 투자에 탁월한 실적을 거누다. 캐나다 위니펙에 있는 대형 상품거래소의 수석 트레이더를 아버지로 둔 드레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투자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1936년생인 그는 주식시장의 묘미에 빠져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거래소를 들락거렸다. 드레먼 밸류 매니지먼트 홈페이지를 보면 드레먼은 거래소에 갈 때마다 시시각각 돌아가는 시장의 역동성과 거기에 대응하는 트레이더들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드레먼은 매니토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후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의 증권 분석가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나중에 뉴욕에 있는 로셔 피어스 레프네스 증권회사에서 리서치 팀장으로 일하고 J&W 셀리그먼에서 투자 담당 임원으로 일한다. 1977년에 드레먼은 자신의 회사를 설립한다. 곧이어 이제껏 시장에서 소외받던 이른바 소외주와 위기에 처한 종목을 골라 투자에 탁월한 실적을 거두면서 주목받게 된다. 그는 이러한 종목을 사들였다가 적정 가격에 도달했을 때 팔았다. 2000년 투자자들이 대형 소송에 휘말린 담배회사 알트리아를 투매할 때 드레머는 이 주식을 매수했다. 몇 년 후 타이코가 CEO 교체 파동으로 고전할 때 역시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곤란을 겪고 있지만 실질 가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그의 투자법은 인기는 없었지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체육 시간에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풋내기로 구성된 팀이 쟁쟁한 팀을 하나둘 물리치는 격이었다. 데이비드 드레먼의 철학, 심리학과 투자가 만난 역발상 투자 전략. 200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드레먼은 역발상 투자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역발상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투자서 역발상 투자에도 썼으며 요트 이름도 역발상으로 붙였다. 천성적으로 반항적인 기질이 약간 있었지만 드레먼이 이처럼 흐름에 역행하는 투자법을 택한 데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 드레먼과 다른 천재 투자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드레먼이 투자 심리를 공부했다는 점이다. 투자에 관한 실행 가능하고 검증된 전략이 나와 있고 투자자가 실패하는 심리적인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특히 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드레먼은 시장을 이기는데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검증된 전략이 있지만 투자자 대다수는 이러한 전략을 제대로 따라하거나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드레먼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간단한 전략조차 대다수 투자자가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민 반응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신문에서 읽었거나 TV 혹은 친구,
직장 동료로부터 소위 인기주 관련 내용을 듣게 되면 투자자는 하나같이 그 주식에 지나치게 비싼 값을 매긴다. 또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을 둘러싼 부정적인 내용이 신문기사를 장식하고 업종의 장래가 암울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 종목은 소외주라고 해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인기주라고 소문이 나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한번 소외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 드레머는 투자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시장이 뉴스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뉴스에는 기대치를 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가 있고 정부의 정책, 신제품 관련 소식 등이 있다. 이러한 뉴스는 제대로 실적을 예측하지 못하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에 의해 기름에 불을 붙는 격이 된다. 애널리스트들이 합의한 예측치가 4분기 연속 5%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은 겨우 130분의 1이다. 5년 뒤 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할 확률보다는 뉴욕주 로또의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이 10배나 높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투자자의 성향과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합쳐보면 드레먼이 왜 역발상 투자법을 그처럼 확신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인기주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가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미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소주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뛸 여지가 많다. 이와 더불어 드레머는 뉴스의 효과와 한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드레먼의 결론, 인기 없는 주식을 사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뉴스는 늘 있게 마련이다. 인기주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뉴스에는 사정없이 문매를 맞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는다. 반면에 소외주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반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언뜻 듣기에 논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도 사람들은 이대로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비현실적일 정도로 낙관적이며 사건이 막상 일어난다고 해도 생각보다 훨씬 좋은 쪽일 것이라고 낙관한다. 즉 사람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며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에도 비현실적일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장의 놀라운 소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공부했고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드레머는 지나친 낙관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애널리스트들을 예로 들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주식의 실적 발표가 증권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는 펠리컨이 물고기를 향해 내리꽂힐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주식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다른 애널리스트들에게나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과 시장을 둘러싼 각종 사건을 감안하면 그에게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드레먼의 요점은 악재가 자주 일어나고 과대평가된 주식이 휘청거릴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발생할 수 있는 악재의 가능성을 결코 낮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발상 지표 4개를 이용해 인기 없는 종목을 골라라. 부정적인 내용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더라도 걱정 마라. 좋은 소식이 있다. 드레머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감정적, 심리적 반응이 똑같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펀더멘털에 비해 주가가 낮은 종목을 골라서 시장을 이길 수 있으며 역사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주가 수익률, 현금 흐름, 장부 가치, 배당률에 대한 주가로 측정했을 때 미래가 밝아 보인 종목의 수익은 최악을 기록한 반면 미래가 암울해 보인 종목은 가장 좋은 결과를 낳았다.
드래머는 방금 말한 4가지 기준으로 소외주를 골라냈다. 그리고 재무 상태가 튼튼한 종목을 골랐다.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과민 반응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낮은 회사에 관심을 가졌다. 나머지 펀더멘털, 즉 자기 자본 이익률, 부채 비율, 배당 수익률 등은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든든한지 나타내주는 지표다. 드래머는 자신의 역발상 투자 전략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드래머는 포춘과 한 인터뷰에서 개별적으로 역발상 기업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업종에도 역발상 투자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익 펀드와 다른 펀드의 차이점은 특정 섹터에 큰 분량을 할애한다는 점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다. 저는 한 종목만 대량 매수하지 않아요. 업종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 아주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 같으면 동일 업종에 있는 여러 종목을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은행주는 말 그대로 폭락주나 마찬가지였는데 드래머는 이런 은행주를 사서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이런 방법이야말로 개별 투자자가 노려볼 만한 전략이다. 비인기 업종을 골라 그 업종에 속한 종목을 몇 개 사라. 드래머의 역발상 투자 전략에 따른 지표. 즉, 저 PER, 저 PCR, 저 PDR이 4가지 역발상 지표를 통해 가장 인기 없는 종목을 고르면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가 2년이나 3년 등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익이 날 종목을 매수했으며 심지어 8년 동안 보유해서 이익을 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따른다면 다시 반등할 때까지 몇 년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비인기주를 매수해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네, 제가 20분 정도, 20에서 한 25분 정도 리뷰를 한 것 같아요. 낭독을 한 것 같은데 책 분량이 한 10%, 한 20% 정도 한 것 같네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 표지에 써 있는 10인의 거장들에게 배우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투자 전략이라는 글을 보고 한번 주식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서 이제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워런 버핏과 데이비드 드래먼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알아보니까 보통이 아니네요, 다들.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주식에 원래 조금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주식을 좀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한 10%?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10% 정도는 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주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좀 머리도 써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투자한 것이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잘 투자를 하면 어떤 이익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투자자들은 대부분 실패하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명의 천재 투자자에게 주식시장을 이기는 법을 배우다 라는 이런 부제로 제가 한번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 지금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다. 가치가. 그리고 나는 주식에 좀 관심이 생겨서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솔직히 워렌 버핏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나 다른 어떤 피터 린치라던가 켄 피셔 이런 분들에게 어떤 투자의 전략을 좀 배워서 지금보다는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주식을 하지 않고 저희 학원생이 말했다시피 애널리스트 수강생 분들이 몇몇 있었다고 했잖아요. 회사가 여의도라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상사님께 보고라던가 사람을 또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피치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설득력 있게 하는 방법을 배우러 오시는데 제가 살짝 물어봤을 때 열심히 공부할 생각 아니시면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그냥 생각은 있지만 좀 안 하려고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유튜브 촬영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라이브 커머스 진행도 해야 되고, 행사 MC도 해야 되고, 더빙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쪼개서 주식 공부를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 천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건 좀 알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정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두고두고 언제 주식 시장이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은 참고 도서로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을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주식 시장의 천재 투자자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